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파고는 또 여기서 또 뵙네요. 네. 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좀 불만의 말투가 좀 살짝 속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이죠. 워싱턴 DC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내용 우리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본 총리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일 날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여기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일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가까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이 됐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국방이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정말 밀착하기로 했다. 요 두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국방 안보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그 최첨단 무기를 비롯해 가지고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하자 이런 네. 얘기까지 된 상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 조직이라고 군대는 일본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위대라는 걸 가지고는 명목상, 그러니까 원래는 전수방위,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방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들어서서 2022년부터 뭘 얘기하냐면은 적기지 반격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요 라고 파악이 되면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죠. 선제적 자위권 행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굉장히 인근 국가들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 자위대와 미군 간의 지휘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한미처럼 작전 통제권 자체를 미국이 가진다 이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자위대를 미국이 거의 일본의 군대 조직으로 인정을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됐다. 아하. 평화 헌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걸 전 세계의 만방에 보장해준, 미국이 보장해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군대 사용해라.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알파고? 이건 어떻게 보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예전에는 자기 혼자서 웬만한큼 2등, 3등 국가를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 흘러가면서 미국이 약해진 거 아니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있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해요. 기술적으로라든가 등등. 근데 문제가 다른 2등, 3등 국가들이 너무 강해졌고 그 강해진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강해졌으면 그래도 니네들 둘이 와. 혼자서 니네들 둘 나 혼자 한번 붙어볼게 하면 또 미국이 이길 수가 있으나 그 2등, 3등 국가 대안이 될 만한 국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혼자서 봐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라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미국의 말을 100% 듣고 미국의 군사적인 목표에 맞게 움직일 만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동맹, 나라. 대리, 마치 대리. 좀 약간 이란이 무장 정파들을 만들잖아요. 중동에서. 이제 미국도 이렇게 중간 관리자급으로 만들어놓은 중간 관리자급으로 동네마다 한 나라를 키워주고 있어요. 지역마다 나라 하나씩 해서 내가 의도하는 거를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네에서 미국의 제일 좀 약간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 아니고 중국이죠. 중국이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어하죠. 근데 이제 중국 상대로 기울 만한 나라는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전에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약간 미치듯이 중국 사람을 싫어하고 중국 예. 사람도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일본하고 일본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사이에는 좋습니다. 영토 문제도 예. 너무 크게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일본 만들어 센카쿠 아일랜드인데 중국 만들 때 띠아디오이라는 그 섬 자체가 독도보다 더 크거든요. 네, 센카쿠 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보기에는 이 동네에서는 일본을 밀어줘야겠다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회담 있고 다음 날인 11일부터 한미일 군사훈련이 제주도 남방에서 진행이 됐고 삼국의 취재단도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야, 국제 취재단 모아가지고 네. 오사카에서 탁 수송기 태워가지고 네.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에 탁 내려주면서 내려주고. 야 봐라 전투기 우리 이 정도야 뭐. 아. 근데 사실 미일 동맹을 격상시키고 사실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 다음 날 네.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이 필리핀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바이든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어느 한 나라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기 위해서 겨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국제 취재단을 그 항공모함급에 탁 내려놓고 이 훈련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 방어적 성격이야. 우리 누굴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어. 정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네. 예. 결국 이게 다 중국 견제입니까? 필리핀까지 지금 가서 그렇게 이 항공모함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말 자체는 존 코비 보좌관은 뭐 특정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결국은 중국 견제 이렇게 봐야 러시아 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틈도 생기면 안 되겠네라는 판단을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그냥 일본으로는 안 돼. 또 남쪽에서는 필리핀까지 필리핀도 필요하다. 예, 세트로 좀 약간 만들어야겠다는 이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중국이 그 어느 군사 행동도 지휘할 수 없게끔 이쪽 동네를 세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하. 자, 아니 근데 필리핀뿐만 아니라니까 베트남까지도 지금 동원시키려고 해요. 베트남까지요? 예. 그러니까 중국 주위를 다 둘러싸려고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와, 일단 지금은 필리핀 합동훈련이 지금 17일에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계속 계속하고 있었고요. 네, 6월까지 2달간 걸쳐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미일 동맹 격상되고 그다음에 필리핀까지 합쳐져가지고 막 중국 봉쇄 정책이 시행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네. 일본 공사 초치하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히 항의할 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을 비롯해서 남중국해까지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거든요. 네. 군사를 딱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우 당연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붙어볼까 이러고는 새를 과시를 한 상황인 거죠. 네. 자, 결국 지금 뭐 미국과 일본은 원래 가까운 나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나라가 우리 알파고 씨가 좀 짚어 주셨지만 가까워질수록 전쟁 위기는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각각 언론들은 좀 미국 언론들은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 언론을 물어보면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주류 언론들은 네. 이제 나름 좀 약간 안보적으로 예. 가성비 있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식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가성비 있게. 네. 근데 이제 중동 언론에서 보니까 미국이 중국으로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나 보지. 그래서 빨리 중동을 절수하고 가서 직접 중국을 대하지 그랬어. 여기 왜 8만 군인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동에 8만 명이 있어요. 미국이 사실은 뭐 지금 전쟁 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두 군데 뭔가 수행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원래 미국의 기조는 전선을 2개 이상으로 확대 절대 안 안 하잖아요. 하죠. 예. 근데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정말 악동이잖아요. 네. 우리가 싸우는데 미국이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라는 아주 든든한 백으로 믿고 전쟁을 벌였던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사실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네. 바이든이 외교 정책을 너무 못해요라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게 트럼프는 지나갔잖아요. 네. 바이든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이 왜곡돼요. 생각해보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잘했는데? 잘했네. 예, 잘했네. 이러면서
바이든의 지지율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2개, 그리고 그 전쟁이 둘 다 길어져요. 네. 미국에서는 전쟁 피로감을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유가 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왜 미국이 이 두 전쟁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졌고 바이든이 결국은 외교정책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막 나왔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자 봐, 미일 동맹을 격상시켜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일본한테 나눠줬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예전에는 미국이 한 나라 다 1대1로 붙어가지고 관리를 해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미국의 힘에 버금가는 나라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나라들한테 가서 접근하는 거예요. 네. 너 미국한테 뭐 받았니? 우리 그만큼 더 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미국이 한 나라를 다 찾아다니면서 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격자 구조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껴있지만 그 지역들을 몇 개 나라를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서 자 이제 여기서 해. 예. 근데 인도 태평양에서는 그 중심에 미국과 함께 중간관리자급인 일본이 항상 껴 들어간다는 거죠. 일본 계속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이득을 본 부분이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는 아베 총리가 2차 내각을 시작하면서 외무상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12월 28일 한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위안부 관련해서 불리한 협정을 체결할 당시 외무상이 기시다였단 맞습니다. 말이죠. 기시다였어요. 기시다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외교 진짜 잘해. 나 그쪽에 특화된 사람이야. 이번에 국빈 방문하면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의회에서 엄청난 박수 받았고요. 기시다 총리랑 환영을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기시다가 왜 이렇게 여기다 힘을 줬느냐. 내부 지지율 지금 2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기시다는 절대 총리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어요. 9월 총재 선거에서 다시 본인이 나서고자 하거든요. 자, 지금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것. 내부적인 문제로 본인과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반등시키는 걸 외교적 이벤트로 잡았다라는 거죠. 이걸로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들 물어봤는데 거의 하루인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바이든이 말했어요. 내가 나타냐한테 얘기했어. 하이파에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이에요. 잠깐만, 하이파는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항구 도시인데 그렇죠. 여기 왜 공격하지? 그래서 라파 치고하고 하이파를 헷갈린 건데. 헷갈리가 답변을 잘못한 그래서 거예요. 사람들이 바이든이 진짜 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지금 15분간 윤석열 대통령 또 기사 총리 통화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또 해야 될지 일본하고 우리 관계 변함이 없는 겁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전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항상 한일 간에 어떤 문제가 이제 어떤 회의가 잡힌다거나 또는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일본 언론이 늘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일본 언론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빨리. 일본 언론이 먼저 빵 때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그걸 막 인용 보도를 그쵸. 하면서 대통령실 확인 전화하면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계속 후속 보도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한참 뒤에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중요한 이벤트들은 왜 일본 언론을 통해서만 나오고 늘 대통령실은 처음엔 부정했다가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가 뒤늦게 얘기를 해줄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마이니치 신문이 먼저 얘기를 네. 했어요. 통화할 거야. 이거는 기시다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야.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내놨단 말이죠. 일본 언론의 가장 큰 걱정은 강제배상 문제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강제 징용 소송과 관련된. 자, 야.
너네 우리한테 약속한 것처럼 제3자 변제한 그거 할 거지? 그거 한국 기업들이 결국은 돈 내는데 야 패배한 여당에 정부에 기업들이 돈 적게 내면 어떡해? 지금 소송 결과 계속 쌓이면서 재단 기금도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요거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한테 확인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봤지? 미일 동맹 격상된 거. 자, 니네는 우리 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일방적으로 저는 통보를 했을 거고 한국 정부 측에서는 그냥 알았다. 걱정하지 마시라. 한일 관계는 변함이 없다. 제 기조 아시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그런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15분간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 보기엔 그 중간에 번역 기간이 있어요. 뭐뭐 소데스 하이 와카리마시다 뭐 이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5분 아니고 이건 한 7분 정도. 네, 통역해야 되니까 네. 두 분 다 뭐 한국말, 일본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중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고요. 이게 지금 약속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알파고 기자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 상황 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좀 정리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때까지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그림자 전쟁을 했어요. 네. 그림자 전쟁에 규칙이 있어요. 직접 때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단체들이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이제 중동에 있는 무장 단체들을 이용했고 한국 언론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도 이란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독립 단체들이 있거든요. 뭐 아제리족이라든가 팔루주족이라든가 이거 다 위키릭스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모사드는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뭐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대사관 공격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 공격. 예. 사실은 이 대사관 공격도 예전에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란도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건들린 적이 있어요. 사람 많이 죽었어요. 특히 92년 때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격 때. 예. 근데 또 역시 그림자 전쟁의 논리. 본인 하면 안 돼. 아하. 중간에 있는 단체가 해야 돼요. 그래서 92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공격도 레바논에 있는 무장 단체들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네바팀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던 전투기들이 가서 직접 공습하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이거는 우리 직접 때렸는데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또 말을 포장을 해. 말장난. 이거는 대사관 아니야. 여기는 전쟁 지휘관이에요. 미안하지만 이란의 그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해도 거기는 비엔나 협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를 직접 때리면 안 돼요. 외교관, 네. 외교 공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한테는 카드가 생긴 거예요. 봐봐요. 비엔나 협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나의 땅인데 나는 여기를 유엔의 51조, 유엔 그 조약의 51조로 나 여기를 지킬 여기에다가 보복을 할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야 그러면 적당히 해. 내가 좀 약간 끼어 들어가고 싶진 않아. 약속적인 대련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제 이란이 공식적으로 했어요. 우린 미국한테 통보했다고. 미국이 이제 거절을 했는데 예. 부인했지만 이란이 재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미국한테 통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야 좀 되도록 보복하지 말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냥 푹 치고 장치고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우리 이때 대충 좀 때릴 거야. 알아도. 그래서 이제 13일 날 밤에는 때렸는데 미리 통보했기 때문에 거의 다 막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아니 어느 정도라면 요르단이 나 이걸 좀 약간 막아야 됐는데 요르단이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간에 요르단이 프랑스가 와서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네바팀 공군 기지를 때렸어요. 네. 이 네바팀 공군 기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리아에 있는 대사관을 때린 공군 기지죠. 네. 근데 이란의 모든 이 드론들하고 미사일들이 다 테브리즈에서 갔는데 유일하게 이스파한에서 가는 미사일들이 있었어요. 이스파한에서 가는 미사일들만 네바팀 건설 기지를 맞았어요. 물론 지금 이란이 여기서 34명 모사드 대원 죽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좀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란 보기에는 너무나 성공적인 작전이다. 우리는
네바팀 공군 기지를 때리고 싶은데 맞았다. 아, 맞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대 처음에는 아이고 뭐야 그렇게 우리 미사일 많고 드론 많다고 했는데 수준이 이 정도냐? 300개를 날렸는데 우리는 299개를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란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이걸 빅토리 승리로 가지고 가. 이란이 막 난리치고 300개 날렸는데 하나 두 개만 맞았잖아요. 네. 이거는 승리예요. 죽은 사람도 물론 다음에 이제 아기 하나 이제 애가. 파편 때문에 이제 죽었긴 하지만 네. 그 사람은 아랍 사람이었어요. 여튼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뭐야 우리의 국방 원칙이 무너졌어. 무조건 당하면 보복하잖아요. 하고 예. 그리고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더 강하게. 예. 근데 두 미국이 배, 세 배. 예. 그래서 지금 서양 국가들이 또 혹시나 또 뭘 하려고 하면 적당히 해. 안 하면 이번에 우리는 막아주지 않을 거야. 네. 지난번에 다 막아줬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겁이나 빠진 거예요. 내가 또 가서 이란한테 뭐라면 또 이란이 이럴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다 막아줄 거냐. 근데 역시 영국이 영국했다. 네. 그래서 영국했다. 예. 네, 데이비드 카메론 며칠 전에 왔거든요 이스라엘에다가 네. 아하. 우리가 얘네들이 한다. 보복 공격을 해도 오케이. 근데 좀 약간 적당히 해. 알았어? 우리 너 옆에 있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조만간 다시 뭘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약속까지는 아니라도 미국은 약간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고 알파고 말대로라면 전 세계에서 미국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네. 미국이 방임했다고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다 또 맥락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약속 대련이라는 부분이 네. 사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이 다 막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 하늘까지는 도달 못하고 그 중간에 있는 다 나라들 다 하늘만 네, 했다는 굉장히 거죠. 시끄러웠다라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 양쪽 국가가 가장 피해를 덜 보는 상황에서 명분은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정리를 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은 계속 전쟁이 지속돼야지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 야 이제 전쟁 그만해 너 너무 싫다. 네 재판 지금 3개 진행 중인데 그거 막으려고 총리 자리 결국 연연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 인질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이스라엘에 너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퇴진 운동도 벌어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타냐후는 또 한 축이 뭐냐면 본인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극우 정치인들이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때리면 가만히 안 놔도 이런 분위기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뭐 300기가 넘는 드론 미사일 뭐 이런 거 날려가지고 뭐 하나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 이게 결코 실패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걸 막아내느라고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란이 얼마나 돈을 냈어요? 6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드론 좀 굉장히 그러네요. 가성비 좋거든요. 2만 불, 2만 네. 불이에요 하나가. 인간물,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방어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아이언돔 아이언돔. 이런 네.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왜 가자 지구에서 그 전에 보면은 하마스가 되게 조잡한 로켓을 몇백 그렇죠. 개 못 날려요. 막았어요, 그거.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야 하마스가 저렇게 조잡한 로켓을 날리는 게 이스라엘에 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돼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걸 어쨌든 막기 위해서 계속 방어 시스템이 돈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계속 그래 우리 허접한 거라도 날릴 테니까 니네 한번 막아봐. 아하.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국방비를 좀 먹는 건데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 부엌에서 만들었던 미사일들이에요. 부엌에서 만들었던 아 진짜로 진짜, 그래요. 사제 미사일, 진짜예요. 사제 미사일. 네. 근데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란은 지금 성공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돈은 있는 돈대로 겁니다. 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는 지금 각각 계산이 달라요. 아. 지금 국방부 쪽에 있는 그 전직 군인 이제
전시 내각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분들 보기에는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대응하면 서양 국가들이 우리한테 좀 적당히 대응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국방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한다면 국방 원칙을 복지시키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 세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이제 서양 동맹국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 네. 근데 나타냐후 보기에는 자꾸 이란이란 조금씩 조금씩 수위를 높으면서 핑퐁하면 언젠가 미국이 여기에 끼어 들어올 건데 지금 우리야 국방 원리든 뭐든 다 때려치고 우리는 이렇게 좀 수위를 적당히 높이면서 미국을 이 게임에다가 함유시키자. 긴장감을 계속 예. 증폭시키는 거죠. 게 네타냐후 그쵸. 총리 목적이겠네요. 왜냐하면 전쟁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쟁 계속 미국은 절대 총선은 자기 대선이 지을 수도 대선이요.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미국의 그 군사 기지가 너무 많은데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관리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란 보이지 않는 휴전이 깨지면 그렇죠.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있는 그 무장 단체들이 갑자기 그 미국 기지들을 쳐들어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500명 미국 군인 죽었어요. 예. 바이든이 그냥 대통령. 트럼프 죽어도 낙선이에요. 죽음도 낙선이라고요. 그렇게 전투가 국지전이 일어나서 미군들이 사망하게 된다면 미군은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동 상황이라든지 미국 상황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칭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